반상회 시작합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자, 다들 모이셨죠? 그럼 반상회. 아니, 본 회장님.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아니 어제 우리 아파트 단지 구급차 온 거 보셨어? 네. 아유, 세상에. 이게 내가 어저께 찍은 사진을 보는데도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 아이고 안 그래도 어제 내가 나가봤거든. 그랬더니 401호 그 어르신이 아니 쓰러지셔서 구급차가 왔다며. 맞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래? 401호 어르신이 그 뇌졸중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그 거동이 불편하세요. 잘 못 걸으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운동 삼아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대요. 아이고. 네. 저도 들었는데 그때 넘어져가지고 이마 깨지셔서 이거 10반을 꼬맸대요. 어머.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어떡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아 근데요 요새 이렇게 보면 뇌졸중 때문에 쓰러졌다가 겨우 살아났다.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뇌졸중은 왜 오는 거예요? 혈관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은 매우 가늘고 잘 막히고 또 반대로 잘 터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혈관 속을 떠다니는 기름때 같은 찌꺼기나 피떡이라고 알려진 이런 것들이 딱 가서 막아버리면 뇌경색이라고 견디다 못해 이제 터지면은 뇌출혈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뇌경색하고 뇌출혈을 합쳐서 저희가 뇌졸중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 무서운 게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돌연사의 주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어떻게 또 잘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다 해도 이 후유증이 좀 심해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뇌경색 후에 말이 이렇게 어눌해지거나 또 아니면 또 한쪽 몸을 못 쓰게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유독 후유증이 이게 심한 거예요? 혈관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 주변 뇌세포, 이 뇌신경이 죽어버립니다. 같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인의 뇌세포랑 뇌신경은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애들이. 끝난 겁니다, 그냥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친 부위에 따라서 뭐 운동 장애가 생긴다든지 보행 장애가 생긴다든지 언어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후유 장애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뇌졸중 환자 10명 중에 7명이 이 후유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남은 평생을 고통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뇌졸중이라는 건 미리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궁금하세요? 네. 진짜로? 그럼 궁금하죠, 그럼. 중요하죠. 아, 네. 뭐야.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잘 살아 반상회 퀴즈 타임. 뇌졸중의 골든 타임. 당신의 선택은? 정답을 아시는 분은 딱 손을 들고 자기 이름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름 외치는 겁니다. 네. 연습이에요. 하나 둘 셋. 미애! 그렇지.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갑자기 말을 어눌하게 하고 이제 한쪽 발에 힘이 빠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놀라서 일단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가 올 때까지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흔들어 깨운다. 네. 2번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옆으로 돌아 눕게 한다. 4번 뺨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 5번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제답. 주물러 준다. 제답. 병이. 조병희 엄청 빠르셨네. 팔다리를 주물른다. 아, 주물러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팔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물주물해져서 네. 혈액순환 시켜주죠. 반장님 먼저 외치셨어요. 제가 먼저 외쳤죠. 먼저 다 외치셨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도 5번이었는데 4번을 봤어요. 4번. 4번. 성에 네, 말씀하세요.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눈 뜨면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하라 그러니까 그걸 먹음으로 해서 이렇게 혈액이 좀 돌아가게 하면 좀 혈액순환.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몸이 이렇게 뭔가 굳고 있는 느낌인데 물을 못 마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또 아무도 못 맞추셨는데 정답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3번이 뭐였지? 옆으로 돌리는. 아, 옆으로? 저건 상상도 못했네. 네. 야. 보통 의식이 없을 때
이렇게 옆으로가 아니라 똑바로 눕혀 이렇게 그치. 숨을 잘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이렇게 심폐소생술 할 때도 어, 어, 똑바로 어. 눕잖아요. 그거는 심폐소생술 할 때 그런 거고 아. 일단은 숨을 잘 쉬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놔야 돼요. 오, 그래서 그게 먼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뇌졸중이 발생하면은 이 삼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 침이 고이거나 아니면 구역질을 해버리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근데 똑바로 누워서 입에서 구역질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중력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서 들어가네. 기도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하겠네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옆으로 이렇게 돌려 눕혀놔야 뭐 토사물이나 침이 밖으로 빠지면서 기도가 막히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오늘 삼번 너무 좋은 상상을 거 못했네. 해주셔. 너무 중요한 거 알았어요. 3번 상상을 못했어요. 네. 아, 나는 아까 5번 했는데 4번까지 봤는데 그것도만 못 봤잖아요. 결국 3번이네. 아, 그럼 다른 보기들은 다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 하면 안 되는 네, 행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나왔던 보기들이 사실 우리가 하기 쉬운 행동들만 이렇게 나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선 처음에 흔들어서 깨운다고 뺨을 때린다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이 뇌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뇌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따뜻한 물 마시게 하는 거 하나 있었죠. 이것도 우리가 삼킴 기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 같은 걸 넣으면 그게 다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식도랑 기도는 바로 붙어 있거든요. 폐를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입니다. 뇌졸중 때문에 쓰러진 거는 사실 이게 우리 몸에 힘이 없어서 쓰러진 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다리를 주무르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전기가 나갔는데 이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전구가 잘못됐나 하고 전구 갈아 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또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또 하나 문제점은 팔다리를 주물르게 되면 압력을 이렇게 짜주게 되니까 혈압 상승을 유발해서 뇌 손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모르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똑바로 눕히고 팔다리 주물르고 쌩 난리를 쳤잖아. 어머 이랬으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야. 어머. 아니 그런데요. 이게 우리 나이 또래 여자들은 보통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으로 만약에 쓰러져도 이렇게 신고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이렇게 증상이라도 미리 알면 좋을 텐데. 궁금하세요? 네. 그럼 두 번째 퀴즈 바로 가겠습니다. 아, 오늘 왜 저러신데? 자, 제가 전조 증상에 대한 퀴즈도 준비를 해봤어요. 맞춰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닌 건 무엇일까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1번, 한쪽 얼굴이 처진다. 2번, 종아리에 쥐가 난다. 기원한다. 3번,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 4번,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 아이, 병이. 멈추지 예. 않는다. 아이, 병이. 병이 이거 점 뻔하잖아요. 뭐. 점 발랐어요. 이거 4번. 딸꾹질이 뭐 멈추지 않는다? 이건 뭐 이게 무슨 뇌졸중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 그렇대요. 네. 자, 총무님하고 반장님.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4번. 4번 네. 딸꾹질이 네. 아닌 것 같다. 저는 이제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건 들어봤어도 얼굴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건 전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종아리에 쥐가 난다. 아, 말도 머리에 안 쥐가 돼. 난다고? 이게 뇌졸중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4번 어머. 땅꼭질도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머.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몇 시간 동안이나 이제 딸꾹질이 계속된다면은 이게 또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이상하네. 자, 우리 뇌에는 이 뇌관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얘가 이 횡격막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뇌경색이 이 뇌관에 생겼다. 그렇게 되면은 횡격막에 오류가 생기면서 딸꾹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딸꾹질이 비정상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이것도 뇌졸중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와. 아, 그럼 2번 종아리 쥐가 나는 증상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뻐근한 증상은 근육이 필요해서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뇌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만약 다리에 쥐가 난 게 아니라 한쪽 다리가 축 늘어지고 힘이 없고 바닥에 잘 못 뛰는 현상, 즉 근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증상은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자주 들여야 되겠어요. 네. 그죠? 네.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1분마다 뇌 신경세포가 약 190만 개씩 손실된다고 합니다. 1분에. 그렇게 따지면은 치료가 1시간 늦어질 때마다 뇌는 약 3.6년씩 더 늙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빠른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손상이 적어지고요. 또 치료 효과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약 3시간에서 4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자주 들여야 되겠어요. 네. 그죠? 예. 근데 우리 같은 엄마들은 기력 없어서 그런다 나이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네, 나이 그러니까. 먹어서 네. 나이만큼 그렇죠. 힘이 그럼. 없어지고 네. 나이만큼 아픈 거다 이러는데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제일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이 사실 이게 중년 여성분들이신데 이 어머님들이 이 몸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도 이 뇌졸중을 포함해서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게다가 나이 들수록 이 뇌졸중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데 여성의 뇌졸중 발생률은 60대 이상이 되면 이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대까지가 넘어가면 가장 많이 이게 발생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진짜 슬프다. 두 번째 얘기 드리는 거지만 뇌졸중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뇌졸중이 발생해서 다행히 회복된다고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하면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은 20에서 30%에 이른다고 해요. 아니 겨우 회복하고 좋아졌는데 재발할 수도 있는 게 전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뇌에 계속 타격을 입는 거니까 후유증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뇌에 타격을 입으면은 나중에 뭐까지 생길 수 있느냐? 치매까지 생길 수 있어요. 아우 치매. 나 진짜 치매 싫어. 치매. 치매 진짜 어떻게 난 싫어요. 치매 진짜 제일 무서운 병인데 치매. 아유. 뇌라는 거는 영역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요. 뭐 팔을 담당하는 부위, 다리를 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면 바로 우리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1등, 이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한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약 20에서 30%는 이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또 치매 노인 5명 중에 1명은 바로 이 혈관성 치매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시어머님하고 또 우리 엄마하고 두 분 다 이게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계속 뭐가 없어졌다, 밥을 안 준다, 계속 이러시니까 옆에서 그 간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밥 드렸는데 안 줬다, 뭐 간호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고 본인들은 또 뭐 잘 모르시나 보더라고, 뭐를 아무것도. 근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걸리는 치매랑 이렇게 또 혈관성 치매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일단 치매가 사실은 가족이 다 병드는 질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가족이 같이 병을 앓게 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아요. 치매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이 노폐물이 쌓여서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거고요. 혈관성 치매는 이 노화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뇌졸중 같은 게 왔을 때 뇌 손상이 발생했을 때 걸릴 수 있는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와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원인 외에도 아주 중요한 큰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증상의 증상의 차이가? 차이 별로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증상에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게 좀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억력 저하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말 또 해요. 너 오늘 밥 먹었어? 그래서 아예 먹었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오늘 밥 먹었어? 이걸 반복하시게 되잖아요.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기억력 문제보다 어딘가 뇌의 일부가 딱 문제가 생기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갑자기 뭐 화를 내 아니면 너무 우울해하셔 이런 감정 기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의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증상이 나타내는 속도도 계단식으로 급격하게 갑자기 왜 그러시지? 이렇게 갑자기 온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랑 달리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다행이네. 우리가 이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사실 뇌졸중은 평소에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게 혈관성 치매 예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뇌졸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총명한 총무미애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사람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보이시죠? 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영국 총리인 처칠, 소련의 제2대 최고 지도자 스탈린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각국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뭐 정치했던 사람들. 남자. 총무님도 이제 문제를 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세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영국, 소련이 강대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어머 진짜 네.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네. 어머 세상에 어쩌다 그랬어? 가장 먼저 휴가 중 뒷목 경직과 두통을 호소하던 중 쓰러졌고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로부터 8년 후인 어느 날 스탈린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처칠은 90세의 나이로 숨졌는데 그동안 뇌경색이 여러 차례 왔었다고 하고요. 결국 뇌경색으로 몸 한쪽이 완전히 마비된 후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근데 다들 결단력도 있고 강직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뇌졸중 앞에서는 다 이렇게 무너졌다니까 진짜 충격적이네. 맞아요. 저런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조심해야 조심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뇌졸중도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이요. 자, 이거. 이게 뭐냐? 이것 뭔데요? 혈액 속 지방입니다. 혈액 속 지방. 네, 혈액 속에 있는 지방.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원래 혈액은 이렇게 잘 흘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삼겹살, 삼겹살, 치킨, 치킨 튀김. 자, 이런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중성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피가 흐르지 않는 뇌경색이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점점 아이고, 네, 북 네, 터졌어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 혈액 속에도 지방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래요. 이렇게 말랐는데도요. 특히 혈액 속 지방은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액 속 지방이 오래 쌓여서 상하면요, 몸이 이것 좀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지방 찌꺼기랑 뒤엉키면은 바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뭐예요? 보기 별로 안 좋은데 좀 뭐지? 기분이 안 좋죠. 딱 보기만 네, 해도. 찝찝하게 네. 생겼어요. 혈전이라고 부르는 피떡입니다. 아, 피떡. 덩어리. 저렇게 큰 게 혈관 속에 있다면 네. 이거 심각하네요. 어떻게 네. 있어? 그런데 방금 보셨던 저런 피떡 큰 혈전 덩어리가 바로 혈액을 떠돌아 다니다가 뇌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막히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전을 혈관 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언제 어느 혈관을 막아버릴지 모르니까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티도 안 내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맞아. 혈액 속 지방도 너무 무서운데 이게 어떻게 없앨 수 없어요? 자, 우리 혈관에 이 늘어붙은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네? 기름으로요? 기름으로요? 아니 근데 왜 뭐 삼겹살, 치킨 뭐 이런 건 혈관에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조병희 주민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 나쁜 지방이라고 부르는 포화 지방산인데요. 이 혈관 속 기름때를 지우는 기름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 오메가6. 네, 이런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우리가 보통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로 생선이라든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방산이죠. 생선이나 견과류면 다 머리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머리 좋아지려면 등푸른 생선 먹어라, 뭐 호두 먹어라 막 이런 얘기 엄청 했어요. 이 호두가 꼭 뇌같이 생겼다고 해서 먹으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게 사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지방 비율이 가장 높은 장기가 바로 뇌입니다. 이게 뇌 무게의 절반 이상, 거의 60% 가까이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와 혈관 건강의 핵심이 바로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섭취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좀 오늘부터 뭐 고등어, 등푸른 생선, 뭐 고등어, 꽁치. 견과류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뭐 네. 먹으면 아무 이상 없겠네. 근데 여기 맹점이 있어요. 맹점? 네, 비밀이 있습니다. 뭐지? 어떤 이 비밀이요? 불포화 지방산이 무조건 많다고 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비율이. 왜 그러냐면은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서로 반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반대로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럼 오메가 6가 염증도 생기게 하고 혈액도 굳게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먹... 왜 이렇게 항상 극단적으로 가세요? 얘기를 잘 가다가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오메가6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다쳤을 때 피가 나잖아요. 좀 있으면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뇌출혈이 터졌다. 근데 오메가6가 없다? 그러면 뇌 안에서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바로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네요. 또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도 오메가6가 한다 그랬는데 염증이란 건 엄밀히 말해서 이 면역세포들에게 여기 뭐 도둑이 들었다, 여기 침입자가 있다 이러고 막 알람을 울리는 게 바로 염증이에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모여서 이 침입자를 내쫓고 도둑을 물리치는 게 바로 그 과정이 염증인 건데 오메가6가 없으면은 이 면역 반응도 둔해지면서 병도 잘 못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아우, 이해가 정말 확 되는데요. 우리도 왜 반찬할 때 양념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황금 비율, 뭐 황금 레시피 막 이렇게 말하는데 오메가 3랑 6는 어떻게 황금 비율인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오메가 3와 6의 비율은 1대 4입니다. 1대 4. 그래서 한국인의 식습관은 오메가 3와 6 섭취 비율이 평균 1대 7이라고 하거든요. 오메가 6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몸에서 오메가 3보다 오메가 6가 더 많아지고 활약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증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황금 비율인 1대 4에 가깝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얼핏 생각나는 게 왜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사신 그 주민분이 황금 비율 가진 기름을 꾸준히 드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건강해 보여서 전혀 몰랐는데 예전에 뇌졸중이 왔었대요. 그분이. 저도 그분 알아요. 건강을 되찾으신 비밀이 그 꾸준하게 드셨다는 그 황금 기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게. 바로 만나보실래요? 오늘의 잘 살아 반상회 건강 주민을 만나러 온 한 공원. 혈관 건강의 황금 비율을 완성했다는 건강 주민이 바로 이분인가 보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상에서 나오셨죠? 뇌졸중을 극복한 혈관 고수 이선미 주민. 혈관이 수축해 몸이 굳기 쉬운 환절기. 중년 여성에겐 두려운 계절이지만 선미 씨에겐 1년 365일 모두 운동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데요. 어머니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공원 나와서 운동하려고 해요. 건강한 모습의 선미 씨. 하지만 과거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장사하고 하면서 이제 불규칙적인 생활하고 또 밤낮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잠을 그리고 또 이제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급격히 악화된 몸 상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데요.
감기식으로 처음 아프기 시작할 때 감기식으로 이렇게 왔었어. 근데 그게 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계속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기침만 컬럭 이렇게 했었어요. 잠 못 주신 게 한 며칠씩 못 주무셨던 거예요? 2주 정도? 그렇게 잠을 막 깊게 자보지 못했어, 며칠을.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지금 이 사람 미쳤다고 다 죽게 생겨갖고 무슨 출근을 하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들을 불러더니 이제 119를 불러서 119가 와서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 119 대원들하고 이제 어느 병원으로 갈 거냐고 그런 거기까지 의사소통한 거는 생각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한 2달 동안 기억이 없어요. 원인은 막힌 혈관으로 인한 뇌졸중.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눈도 같이 저기 하면서 이제 눈도 한쪽 잃었고 왼쪽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재활치료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제 식구들이 면회가 오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식구 빨리 많이 보고 싶지 않냐고. 빨리 좋아져야지. 병실로 올라가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식구들 보고 싶으면 그 말이 제일 생각이 나요.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뇌졸중을 극복한 선미 씨. 꾸준히 노력한 결과 뇌졸중 후유증이었던 왼팔 마비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혈관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그녀. 건강해진 만큼 일에도 매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요양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표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 가서 이제 뭐 도와드리고 하는 얘기인데 저도 아파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알아서 이제 좀 더 그러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면 저도 좀 보람차고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어요, 일을. 자신처럼 건강을 회복할 누군가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업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선 선미 씨. 뇌졸중을 겪은 뒤론 식재료 하나도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다는데요. 어머니 혹시 어떤 거 사러 오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우리 식구들 전부 이제 혈관 관리들을 전부 해야 돼서 지금은 식재료를 좀 혈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로 좀 고르려고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재료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지. 선미 씨의 장바구니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 건강한 식재료긴 하지만 혈관 건강 개선에 어떻게 좋다는 건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땐 요리 과정을 자세히 봐야겠죠? 선미 씨의 혈관 개선 식단 밀착 취재. 그런데 대체 무슨 메뉴를 만드는 건가요? 어머니 오늘 어떤 요리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혈관이 좀 깨끗해지는 밥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요. 선미 씨표 혈관 청소 밥상. 항산화 식품 토마토와 혈관 지킴이 호두를 함께 볶은 요리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혈관을 보호해준다는 거무콩을 듬뿍 넣어 지은 밥까지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선미 씨가 혈관 건강 지킴이들로만 엄선한 밥상이랍니다. 거무콩이 혈관 염증을 줄여준다고 하고요. 이 등푸른 생선은 혈관 질환에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전엔 끼니를 거르는 건 물론 고열량 인스턴트 식품을 즐겼다는 선미 씨. 뇌졸중을 겪은 뒤론 철저한 식단 관리를 통해 튼튼한 혈관을 되찾았습니다. 밥 먹었으니까 운동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아기들이 하는 손장난처럼 보이는데요.
이래봬도 재활 치료를 하며 매일 반복한 손운동이랍니다. 어머니 이 운동 혹시 뭐예요? 뇌출혈로 쓰러졌던 게 있어서 이게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뇌인 손을 자극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운동인 거죠. 24시간 깨끗한 혈관을 위해 노력하는 선미 씨. 하지만 핵심 비결은 따로 있다는데요. 식후 하나씩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 혈관 건강에 황금 비율을 완성해준다는 비기의 정체는? 대마종자유라는 건데요.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혈관 건강에 좋다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황금 비율로 들어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마종자유 먹고 나서 손발 시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혈관이 깨끗해서 그런지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뇌졸중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얻은 혈관 고수 이선미 씨. 대마 종자유의 도움으로 되찾은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아이고 예전에 뇌졸중이셨다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정말 건강해 보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예, 아유. 네.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봤더니 대마 종자유라는 걸 드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대마가 설마 제가 아는 그 대마인가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생각한 대마가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네, 맞기는 맞는데 좀 다릅니다. 이 환각 성분, 우리가 이 대마의 나쁜 그 네. 환각 성분은 대마 종자라고 하는 그 햄프시드의 껍질에 있어요. 껍질에. 껍질에. 근데 대마 종자유는 이 대마 종자에서 문제가 되는 이 껍질을 벗겨서 없애놓고 그 알맹이, 이 알맹이에서 착유한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마 종자 1kg에서 이 대마 종자유가 불과 165ml만 추출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귀한 기름이죠. 거네. 이 사실 이 대마종자 자체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약용으로 사용돼 왔었거든요. 이 고대 이집트의 의학서인 파피루스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부처가 매일 먹었던 유일한 곡물이 바로 이 대마종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쓰였던 이 대마종자에서 환각 성분은 없애고 착유한 게 바로 대마종자유인 거죠. 그래서 대마종자유는 세계 6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2016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슈퍼푸드로까지 인정받았다니까 더 관심이 가는데 이 대마 종자유가 아까 말한 그 황금 비율을 가진 기름이라는 거죠? 네. 대마 종자유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은 1대 3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품들 중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황금 비율과 가장 근접한 비율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올리브유, 네. 해바라기유, 그 비율이 1대 100 이상입니다. 이 말은 즉 오메가6를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어요? 염증이 쌓이고 네. 네. 그리고 혈전도 생기고 이게 많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높아지고.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건강 주민은 왜 이런 황금 비율 기름을 혼자만 알고 계셨대요? 그러게. 진짜 우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지금이라도 안 게 얼마나 맞아요, 다행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의 건강 주민도 뇌졸중 이후에 대마종자유를 챙겼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부터 챙기면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름은 이제 기름으로 지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 몸속에 있는 기름때는 바로 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마종자유는 이 불포화 지방산을 무려 90% 이상 함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대마종자유에는 오메가6의 일종인 감마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우리 몸에 나쁜 중성 지방은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지방을 우리 혈관 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을 넣고 저으면은
아무리 저어도 그대로 있네. 그렇죠. 배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대마 종자유를 보충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저 내렸어요? 기름이 배출되는 거죠? 지방이 시원하게 네. 이렇게 배출되는 게 시원해, 보이시죠? 네. 자, 이처럼 대마 종자유는 나쁜 지방을 배출해서 우리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쥐에게 대마 종자유를 20일간 투여했더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약 27% 증가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약 30% 감소한 것이 확인됐어요. 또한 고지혈증 남성 12명에게 이 4개월간 대마 종자유에 풍부한 감마 리놀렌산을 3g씩 투여해봤거든요. 근데 그 결과 혈장 중성 지방 수치가 약 48%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약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거죠. 저는 혈관이 정말 깨끗해야겠구나 하고 느낀 게 아까 얘기한 그 혈관성 치매 때문이거든요. 치매만큼은 난 절대로 걸리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엄마도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이 깨끗해지면 나는 혈관성 치매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 대마 종자유 따봉이야. 혈관성 치매 예방의 핵심은 바로 혈관을 관리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대마 종자유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개선해서 바로 뇌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오메가3와 6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과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요. 요즘 제가 이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통화를 하면서 핸드폰 찾고 다닌 적도 있고 또 마트에서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헷갈릴 때도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마종자유가 뇌 건강에 엄청 도움되네요. 오.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뇌 건강을 지키려면 하나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해? 예. 뭐요? 이게 뭐냐면은 염증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염증. 염증 관리. 만약에 이제 염증이 있으면은 우리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면서 이 틈에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노폐물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서 또 혈관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염증 수치에 따라서 심뇌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 증가한다. 이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뇌 건강을 위해서는 염증 관리도 필수인 거죠. 아, 어쩐지 이번에 그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그 401호 어르신도 검사해 보니까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염증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중요하죠. 예전부터 이 염증 관리를 대마 종자로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실제로 고대 중국 황실의 의학교본인 신농 본초경에는 이 대마 종자가 혈맥을 보호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그런 씨앗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집트 파라오 시대 왕실 의학 문헌에도 대마 오일을 이 상처와 염증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마 종자는 인류의 왕실 의학이 선택한 그런 씨앗이었던 거죠. 아, 와. 근데 우리가 대마 종자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대마 종자유를 먹어도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대마 종자유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네. 군데군데 염증이 발생한 뇌가 보이시죠? 네. 네. 여기에 대마 종자유로 가정한 용액을 뿌려보겠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삽시간에 염증이 없어져. 사라졌어요.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진 모습이 보이시죠? 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 바로 대마 종자유 속에 강력한 항염 성분인 카나비노이드 덕분입니다. 카나비노이드. 네. 카나비노이드 성분은 신경 면역을 담당하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몸의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마 종자유 속의 카나비노이드 성분은 염증성 질환뿐 아니라 치매, 당뇨병, 합병증 등 17개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실제로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뇌 염증이 생긴 쥐를 대상으로 이 카나비노이드를 7일간 투여한 결과 뇌 속 염증이 약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게 관찰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한 달간 카나비노이드를 투여를 했더니 염증을 막는 항염증인자가 무려 약 530%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530%요? 530%요? 엄청 높네요. 진짜 야. 염증 제대로 막아주네요. 너무 신기하네. 우린 아직 왜 그걸 못 그러니까 들어? 왜 말이야. 몰랐죠? 야. 꼭 오늘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이 대마 종자유가 혈관을 더럽히는 염증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죠, 지금. 또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뇌졸중을 예방해 준다. 오늘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청소했다면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깨끗해진 뇌를 지키려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뇌 지질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뇌 지질막 그게 뭐죠? 뇌 지질막은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입니다. 이 뇌 지질막이 튼튼해야 기억력, 판단력, 반응 속도가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뇌 지질막을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필수 성분이 바로 계속 얘기 드렸던 불포화 지방산인 거죠. 예. 불포화 지방산은 뇌 지질막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뇌 신호가 빨리빨리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부족해지면 뇌 지질막이 딱딱해지고 그러면은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니까 아무래도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치매의 가능성까지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뇌 지질막을 보호하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뇌 지질막의 약 70%, 80%가 바로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네. 특히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주성분인데 이 중에서 오메가3는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네. 그다음 오메가6는 신경신호 전달과 염증 조절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즉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말 그대로 핵심 재료인 셈인 거죠. 핵심 재료 중요하네요. 애들도 밥을 잘 먹어야지 쑥쑥 자라고 튼튼하잖아. 네. 뇌도 튼튼하게 하려면은 불포화 지방산 보충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 종자유 속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이 뇌 지질막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한 네, 뇌가 깨끗하네요. 보이죠? 네. 여기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 이 불포화 지방산을 보충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막아주죠. 네. 완전히 막아주네.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마치 이 보호막처럼 이 뇌를 보호해서 그러니까 뇌를 파괴하는 물질들을 이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대마 종자유 속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뇌 지질막의 손상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이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포함되지 않은 식단을 급여한 붉은 털 원숭이에게 뇌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인지 저하, 네. 시력 저하 등의 심각한 장애가 유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뇌를 보호하지 못해서 뇌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대마 종자유에 많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예. 네. 대마 종자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연어에 네. 비해서는 8배, 등푸른 생선이라고 말하는 고등어에 비해서는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와. 대마 종자유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염증은 사그라들게 하고 그렇죠? 뇌까지 예, 보호해줘서 보호하고, 예. 뇌를 튼튼하게 하는데 쓰리 콤보로 도움을 주는 그렇죠,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너무 오래 모르고 살았네요. 맞아요. 억울하다. 네. 근데 잊지 마세요, 부녀 회장님. 네. 과유불급. 네. 많이 먹으면 안 되나? 네, 이 대마 종자유도 너무 많이 드시면 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권장 섭취량인 800에서 1000mg을 준수해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식약처의 성분 검사를 받은 원료인지 건강을 위한 유기농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나 수유부는 이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그 대마 종자유 꾸준히 챙겨서
우리 온 가족이 뇌 건강을 확실히 지켜주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다 같이 마찬가지로. 되죠. 예, 예. 다음 반상회에도 우리 이웃들이 함께 진짜 잘 살 수 있도록 재미나는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잘 살면 좋잖아. Son cœur est de pierre, jamais personne ne le brisera. Son cœur est de pierre, près de toi il vole un éclat. Et tout ce que je l'aime. 즐거운 파도에